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성이에요. 평생을 운동만 하다가 잘 풀리지 않아서 하던 걸 그만두게 되었고요. 서울에 살면서 아르바이트니 배달 같은 일을 하면서 나이만 먹게 되었어요. 계속 서울에 살아도 희망이 없는 것 같아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을 거듭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저는 특용작물 재배를 하는 귀농을 해보기로 했어요. 빡빡한 서울 생활에 질리기도 했고요. 전지훈련 다닐 때나 가족들하고 여행 다녔을 때 시골로 다니면 그렇게 기분이 편하고 좋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곳에 가서 지내면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귀촌 준비를 하면서 괜찮은 곳을 몇 군데 추리게 되었고요. 그곳 중에 한 곳으로 마음을 결정하게 되었죠. 아빠는 작은 아파트 경비로, 엄마는 건물 청소일을 다니시는데요. 제가 먼저 내려가서 자리를 잡으면 같이 내려오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지금의 이 마을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네요. 이곳은 마을 주민들도 많지 않고 정말 한적한 곳이에요. 얼마나 동네가 작은지 제가 이사를 오게 되었다는 사실이 며칠 만에 온 동네에 쫙 퍼질 정도였죠. 그러다가 옆집 미옥이 할머니하고 가장 먼저 친해지게 되었어요. 우리 미옥이 할머니는 저에게는 너무 특별해서 평생 못 잊을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마을에서 젊은 축에 속하는 미옥이 할머니는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저랑 집이 가장 가깝기도 했고요. 농사 초보인 제가 뭐 아는 게 있나요? 농사를 알려줄 스승님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미옥이 할머니가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거죠. 저는 눈만 뜨면 할머니 밭으로 출근하다시피 했고요. 할머니가 일하는 걸 종일 지켜보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이것저것 많이도 물어보는 제가 귀찮을 수도 있었을 텐데 참 친절하게 일을 가르쳐주곤 했죠. 시골 마을에 아는 사람도 없는 상태였고 저는 미옥이 할머니에게 의지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옥이 할머니 집에 드나드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첫 해 농사는 돈을 번다기보다는 배우는 시기로 생각하고 지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옥이 할머니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배우기로 했죠. 할머니 농사일도 도와드리면서요. 밭에 모종 심는 법부터 비료 주는 시기며 김매는 요령까지 할머니는 정말 프로답게 척척 해냈는데 멋져 보이더라고요. 할머니는 저를 아들이라고 불렀는데요. 가정사며 이런저런 것들을 묻다가 남녀가 만나면 이야기가 뻔하잖아요. 할머니는 저보고 애인은 있는 거냐고 묻기도 했는데요. 그런 질문들이 나올 때면 저는 창피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이 나이 먹도록 제대로 된 연애는 못 해봤다는 이야기를 해버리고 말았죠. 그 말에 미옥이 할머니는 갑자기 빵 터진 듯이 웃으면서 수총각인 거냐고 짓궂은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할머니의 그런 반응에 삐질 뻔했잖아요. 제가 입이 툭 튀어나와서 말수가 적어지자 할머니는 제가 빈정이 상한 걸 눈치를 채버렸나 봐요. 제 등을 토닥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달려주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텃밭에서 분위기가 묘해지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아까 놀려서 미안하다면서 자기 집에 가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했고요. 저는 또 성격이 단순한지라 할머니가 그렇게 달래주니 금방 기분이 괜찮아져서 좋다고 할머니를 따라가게 되었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도 몇 잔 마시게 되었고요. 단둘이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살짝 취기가 오르기도 했죠. 할머니는 저보고 덩치는 소도둑 같으면서 여자도 안 사귀어 보고 뭐 했냐고 핀잔을 주기도 했어요. 이만하면 듬직하고 남자다워서 본인이 젊은 아가씨라면 당장 시집간다고 했을 거라면서 농을 던지기도 하셨죠. 그러더니 할머니는 속삭이듯이 정말로 수총각 맞냐고 또 물어보는 거 있죠.
민망해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저에게 할머니는 슬쩍 다가와 앉았고요. 그럼 오늘 할미가 선물 하나 줘야겠다면서 제 손을 살포시 잡는 거예요. 그 손길이 너무 끈적해서 느낌이 이상했어요. 할머니는 찬찬히 자기가 다 알려준다면서 저를 리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술 기운에 몽롱해진 상태로 할머니의 손길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네요. 그렇게 저는 그날 미옥이 할머니 덕분에 남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어요. 밖에는 귀뚜라미 소리며 새 지저귀는 소리가 가득했고요. 어두운 방 안에서는 할머니와 저의 숨소리만이 가득했죠. 그 분위기가 엄청 야릇하기도 했고 몽롱한 기분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처음 연애를 할 때는 몇 분도 못 버티고 저는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했는지 몰라요. 할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면서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어요. 금방 끝나버린 거 보니 수총각이 맞는 것 같다면서 웃기도 했고요. 그러더니 너무 금방 끝나서 조금 섭섭한데 또 할 수 있겠냐면서 저를 다시 자극해 오기도 했죠. 한참 때인 저는 할머니의 손길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요. 그날 새로운 세상을 만난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머니에게 달려들고 말았네요. 그렇게 미옥이 할머니와의 연애가 시작이 되었어요. 낮에는 밭에 따라 나가서 농사일을 배우기도 했고요. 밤이면 할머니네 가서 저녁을 함께하곤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물론 매일 할머니하고 그걸 한 건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할머니네서 먹고 자고 하는 것도 민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날은 농사일이 워낙 바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날은 대충 저녁을 때우고 돌아와서는 밤새 골아떨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통하기라도 한 날은 밤새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할머니랑 함께 있으면 제가 참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요. 꼭 그걸 해서만은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늘 제 얼굴을 쓰다듬거나 등을 토닥이면서 제가 잘생겼다느니 멋있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해주곤 하셨거든요. 평생 아들을 못 낳아본 할머니는 제가 아들 같기도 하고 손주같이 느껴지기도 한다는데요. 그런 저하고 좋은 시간까지 보내면서 밤이면 시원하게 회포도 풀 수 있으니 저를 더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았어요. 함께 절정으로 가버렸던 어느 날에는 할머니가 이런 말도 하셨어요. 저 때문에 나이 먹고 아주 호강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 깍쟁이 같은 아가씨들이 남자 볼 줄 모른다고 흉을 보시기도 했어요. 그저 남자는 낮이고 밤이고 일 잘하고 여자를 만족시켜주면 최고인 건데 도시 아가씨들은 남자 볼 줄 모른다고 헛똑똑이들이라면서 혀를 차시기도 했죠. 그런 칭찬을 들을 때면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기분이기도 했고요. 저를 남자로 만들어준 미옥이 할머니가 고맙고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런 날은 힘들다는 할머니를 밤새 괴롭히기도 했어요. 너무 하고 싶다고 조르면서요. 그리고 그 무렵 동네에서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어요. 미옥이 할머니랑 새로 이사온 총각인 저랑 절친처럼 가까이 지낸다는 소문이요.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저는 오르내리게 되었나 봐요. 이따금씩 동네 아줌마나 할머니들이 지나가다가 밭에 들르기도 하셨고요. 둘이서 정말 친하게 지내는 건지 확인하듯 물어보기도 했었네요. 시골 아줌마들이나 할머니들은 참 입담이 거침없더라고요. 미옥이 할머니랑 꽤나 친해 보이는 어떤 할머니들은 둘이서 정분 난 거냐면서 막 짓궂은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고요. 어떤 할머니는 자기랑도 조금 놀아주면 안 되냐면서 능글맞게 저에게 들이대기도 했죠. 과부 된 지가 아주 오래돼서 남자 구경도 못 해봤다면서 너무 극성스레 나오는 할머니들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면 저는 동네에 떠도는 소문이 헛소문이라고 그저 미옥이 할머니에게 농사일을 배우는 중이라고 둘러대기도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미옥이 할머니에게 약초 모종을 심는 걸 배우고 종일 종종거린 날이었어요.
제가 특용작물로 키우려고 하는 것 중에 약용작물이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관심 있는 작물이다 보니 그날은 조금 일하는데 힘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할머니도 농사 초보인 저를 가르쳐 주랴, 본인 농사일 하시랴 바쁘다 보니 피곤하셨나 봐요. 우리는 저녁에 반주를 곁들이기는 했지만 그날은 곱게 헤어져서 푹 자기로 했죠. 다음날 새벽같이 밭에 나가봐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적당히 취해서 기분 좋게 시골길을 걸어서 집에 가던 중이었는데요. 달빛이 은근히 밝아서 어둑한 농로도 제법 환하게 보이던 날이었죠. 그때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은분이 할머니였어요. 미옥이 할머니 또래인 은분이 할머니는 조용한 분이었고요. 안면은 있었지만 대화를 많이 나눠보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댁에 가시는 거냐고 인사를 꾸벅하고 가려는데 은분이 할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은분이 할머니는 미옥이 언니네서 오는 거냐면서 소문이 사실이었구만 이렇게 혼잣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농사일 배우고 저녁 얻어먹고 집에 가는 거라고 저는 둘러댔는데요. 은분이 할머니는 아무렴 어떠냐면서 신경 쓰지 말라는 듯 손을 휘저으셨어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자기랑도 말동무 좀 해주겠냐고 물어보시는 거 있죠. 안 그래도 동네에 젊은 총각이 이사 왔다고 해서 저에게 관심이 조금 있었다면서요. 얌전하고 조용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저도 조금 끌리기도 했고요. 자연스레 저는 은분이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은분이 할머니하고도 그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네요. 할머니가 자꾸 무언가를 바라는 게 있으신 것처럼 집에 가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느낌이 와버렸거든요. 이미 미옥이 할머니랑 실컷 재미를 보고 여자의 눈을 떠버리기도 했고요. 은분이 할머니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끌리기도 했거든요. 새로운 사람하고도 그걸 해보고 싶은 제 욕구가 고개를 들기도 했고 말이에요. 조용하고 차분한 이미지의 은분이 할머니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색다른 야릇함이 있더라고요. 미옥이 할머니가 여우 같은 타입이라면 은분이 할머니는 여리여리한 매력이 있었어요. 할머니도 저처럼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는 처음이라면서 엄청 좋아하시는 눈치였고요. 얌전한 은분이 할머니의 표정이 야릇해지는 걸 보고 있자니 저는 피가 끓는 듯한 기분이었죠. 한 동네에서 두 할머니와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야릇함이 제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날은 생각지도 못하게 은분이 할머니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네요. 여자친구도 제대로 못 사귀어 본 제가 이 시골 마을에 와서 몇 달 만에 할머니 두 명과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기도 했어요. 그날 은분이 할머니랑 새벽까지 놀아드리게 되었는데요. 몸은 엄청 피곤한 상태이기는 했지만 새로운 할머니랑 그러고 있다는 짜릿함은 몰려오는 잠도 이기게 만들더라고요. 두 번인가 사랑을 나누고 나서 은분이 할머니는 새벽에 집에 돌아가 보겠다고 일어났어요. 해 뜨면 동네 사람들 돌아다녀서 들통나면 민망해서 안 된다면서요. 은분이 할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이게 꿈인지 정말 있었던 일인지 알딸딸 하더라고요.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아침에 밭에 나가서 미옥이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어제 은분이 할머니하고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서 민망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옥이 할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할머니는 제 마음은 모르는 듯 평소처럼 저를 대해줬죠. 아무튼 그렇게 할머니에게 밭일도 배우고 일을 도우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할머니가 대낮부터 제 옆구리를 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밤은 자고 가라면서 신호를 보내는 거 있죠. 며칠 재미를 못 봐서 오늘은 저랑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면서요. 정말 못 말리는 미옥이 할머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말았네요.
그날 우리는 서둘러 일을 마치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오늘 같은 날은 몸보신을 먼저 시켜줘야 한다면서 며칠 전 사다 둔 고기를 굽겠다고 난리를 부리기도 하셨죠. 그렇게 다정하게 저녁도 먹고 가볍게 탁주도 몇 잔 마시고 우리는 오붓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미옥이 할머니는 어찌나 적극적인지 좋은 시간을 보낼 때면 다른 생각은 일절 안 들게 만들어주곤 하셨죠. 그렇게 한참을 우리는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요. 할머니는 오랜만에 회포를 풀어서 좋다면서 싱글벙글하는 표정이었어요. 고기 반찬을 해먹인 게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면서 짓궂은 농담을 하시기도 했죠. 그렇게 같이 누워 있는데 그제서야 어제 은분히 할머니하고 있었던 일이 떠올라서 찝찝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할머니의 짓궂은 장난을 받아치고 같이 농담도 하고 했었을 텐데요. 그날은 아니었어요. 할머니도 그런 미묘한 저의 마음을 그제서야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무슨 일 있냐면서 할미한테 다 털어놓아 보라고 살살 달래시길래 저는 결국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고 말았네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은분히 할머니를 만났던 일이며 같이 그것까지 해버리게 된 일을 말이에요. 제 걱정하고는 다르게 미옥이 할머니는 의외로 무덤덤하게 제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입을 열으셨죠. 남자가 쓸만하면 여자가 꼬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면서 자기는 다 이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은분히 할머니도 남자 없이 과부로 오래 살아서 딱한 여자라면서 살짝 한숨을 쉬기도 하셨고요. 종종 가서 한 번씩 달래주라고까지 말을 하셨죠. 본인은 저랑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데이트하는 거로 충분하니 괜찮다면서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정말 괜찮은 거냐고 물어보기는 했는데요. 할머니의 말투나 표정은 진심인 듯 했어요. 장난스레 할머니는 눈을 흘기는 척을 하기도 했지만 이내 얼굴에는 웃음기가 가득해졌죠. 그제서야 걱정했던 제 마음도 조금은 풀어지는 듯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는 때로는 미옥이 할머니랑 또 어떤 날은 은분히 할머니랑 연애를 하면서 회포를 풀게 되었네요. 두 할머니들도 저하고 있었던 일을 서로 알게 되기는 했는데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들은 서로의 존재를 그냥 인정하고 지내는 듯 해요. 그러던 중 미옥이 할머니는 조금 황당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집 저 집 들락거리느라 고생이 많다면서 그냥 날 잡아서 같이 하는 건 어떻겠냐고 짓궂은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농담이 심하시다고 저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정색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날 이후로 그런 장면이 상상이 되면서 자꾸만 야릇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도 사실이네요. 그런 관계는 상상을 해본 일이 없기는 한데요. 제가 정신이 나간 건지 은분히 할머니를 꼬드겨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미옥이 할머니는 쉽게 오케이를 해주실 것 같으니까요. 두 할머니와 동시에 좋은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라니 생각만 해도 아찔해지는 기분이에요.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두 할머니 덕분에 제 시골 생활이 즐거워진 건 분명하네요. 서울을 포기하고 이곳에 내려오길 잘한 것 같아요. 어제는 미옥이 할머니랑 신나게 놀아드렸으니 오늘은 은분히 할머니를 안아드리러 가야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